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말 그대로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과 요즘 산 책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소속이 없는 채로 독립출판물을 기획하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는 채로 책을 사려니까 이제 좀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모은 돈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의 소비를 위해서 책도 자연스럽게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거의 대부분 요새는 도서관에서 빌리고 있어요. 전자책으로 사거나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전자도서관으로 빌리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도서관에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희망 도서 신청이라고 아주 좋은 기능이 있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새 책을 도서관에서 무료로 내가 먼저 받아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기능을 굉장히 애용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최근에 나온 신간을 제가 바로 나오자마자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신없는 세계에서 목적 찾기라는 책입니다. 저는 약간 무신론자인 듯 하면서도 불가지론자에 가깝거든요. 약간 그 사람 형상한 신이 없다고 믿지만은 어떠한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믿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존중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쪽이어가지고 완전한 무신론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저자도 이제 무신론자보다는 불가지론자에 가까워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이 없는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삶을 고민을 하는가. 흔히들 이제 결정론, 운명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다 이유가 있어.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을 많이들 하는데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무신론자나 회의주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생은 무작위성이다. 그런 사실을 이제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무작위적인 세상에서 목적이란 게 애초에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러한 저자가 이제 갈팡질팡 하다가 수십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신없는 세계에서 목적을 찾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좀 워낙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이 책을 오늘 조금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뭐 아무래도 과학이나 스캡틱한 시각으로 목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자칫하면 허무주의적일 수가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우리는 단지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들일 뿐이야. 우리는 그냥 살다가 스쳐가는 아주 사소한 존재들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칫 내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쓰지 않으려는 노력들,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관들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제가 약간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한데요. 다행히 이 책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행히 허무주의적인 느낌보다는 돌봄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같은 책들 있잖아요. 요즘 과학과 인문학을 좀 교차해서 그런 식으로 돌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학적인 책들이 많이 나오던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과학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봐도 충분히 인간은 협력적이고 다정하고 기꺼이 연대할 수 있는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기를 저는 기다려왔거든요. 근데 마침 이 책도 그렇고 다정한 것들이 살아남는다도 그렇고 과학의 영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의 중심 주제 중 하나는 비록 우주는 우리를 보살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동료 인간들의 삶도 보살필 수 있으며 실제로도 보살핀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살피도록 만들어졌다. 곧 우주가 보살피느냐 마느냐는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를 보살피도록 진화해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부터 악하고 모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협력적이고 보듬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런 거를 말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제가 너무너무 빌려보고 싶었던 책이고 그래서 이 책을 빌려서 읽게 됐습니다. 와 이번에도 약간 책 하나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와 큰일 났다 진짜. 가능할까?
제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총 4권인데 아까 먼저 설명해 드렸던 신없는 세계에서 목적 찾기가 첫 번째 책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아무튼 산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거 나왔을 때부터 읽어보고 싶었다가 까먹고 있다가 이번에 도서관 가서 아무튼 시리즈를 이제 보다가 이거 있네? 봐야겠다 하면서 빌린 책이에요. 제가 등산을 좋아한다거나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등산이 가진 미학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하는 입장이거든요. 운동이 주는 인사이트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이 책도 뭔가 그 등산에서 오는 어떠한 이 저자의 고민, 그 과정에서 오는 깨달음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게 제가 가지지 않은 거니까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해서 이 아무튼 산을 빌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권운동가인 박래군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인권의 시선에서 저술한 책입니다. 제주 4.3, 광주 5.18, 세월호 참사 이러한 이야기부터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인권의 시각으로 이 현대사를 정리해낸 답사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책들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또 역사가 되풀이 되는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항상 이렇게 되풀이 되는가? 왜 항상 죽음이 일어나야지만 주목하는가? 이런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조금 더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현대사를 잘 알고 싶다는 생각에 뭐 꼬꼬모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책도 그런 면에서 좀 빌려봤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책은 능력주의와 불평등이라는 책입니다. SNS 피드를 통해서 책을 빌리거나 살 때도 있는데 이 책이 딱 그중 하나고요. 그냥 애초에 이 책은 키워드 자체가 제 관심사예요. 능력주의와 불평등 완전 그냥 뭐 또 부제도 아주 그냥 엄청나요.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다는 믿음에 대하여 라는 부제를 갖고 있거든요. 딱 저의 관심사입니다.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은 몫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그런 능력주의 담론 이런 것들에 저는 사실 좀 많이 회의를 갖고 있고 뭐 성장주의라든지 뭐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책을 빌렸던 것 같아요. 또 저도 사실은 굉장히 비주류에 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니트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일하는 백수로 살고 있는데 흔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또 봤을 때 왜 굳이? 이렇게 말할 만한 삶을 제가 살고 있거든요. 이 책을 빌린 게 좀 자연스럽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능력주의와 불평등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네,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이렇게 4권이에요. 능력주의와 불평등,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신없는 세계에서 목적 찾기, 아무튼 산 이렇게 4권을 제가 도서관에서 빌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산 책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김달님 작가의 우리는 비슷한 얼굴을 하고서라는 책입니다. 김달님 작가님은 제가 예전에 어느 독자분께서 저한테 책 선물을 해주셨어요. 김달님 작가의 책을. 작별은 아직이에요랑 나의 두 사람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셔서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고 정말 너무 좋아하는 책이 됐어요. 그 2권을 읽고 신간 나면 꼭 읽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신간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샀죠, 제가. 서로 보살피고 알아차리고 돌보는 그런 관계 기록을 담은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김달린 작가님의 책이 그런 결에서는 진짜 저랑 맞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그런 믿음으로 샀기 때문에 약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시절 곁에 있어준 나의 사람들에게 라고 부제부터 너무 내 취향이야. 그냥 이 책을 보시면은 잉녀님의 취향이 약간 이런 쪽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뭐 읽지 않아도 이 책은 뭔가 제가 좋아할 것 같은 책이에요. 근데 좀 제가 요새 이쪽에 좀 빠졌나 봐요. 약간 다음 책도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데 이승연 작가님의 어디에나 우리가 라는 인터뷰집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2권이에요. 짜잔! 이게 텀블벅에서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고요. 저는 평소에도 인터뷰집을 진짜 좋아해요. 새 마음으로 라는 인터뷰집도 좋아하고 정희연 작가님의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라는 인터뷰집도 되게 좋아하고 깨끗한 존경, 출발선 뒤 초조함? 이 책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인터뷰집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 책도 그런 면에서 인터뷰집이라서 사기도 했지만 이 책은 되게 독특한 게 지리산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을 엮어낸 인터뷰집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서의 삶, 서울공화국에서의 삶을 되게 성공적인 삶으로 여기고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서울에서의 삶이 아니라 지역살이를 택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다양한 모양을 그려낸 인터뷰집이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바로 샀습니다. 사실 저의 최종 목표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리는 삶의 지향점이 지역살이거든요. 지역에서 재생하는 삶, 순환하는 삶, 그리고 로컬 사람들이랑 같이 협동하는 삶 이런 거를 꿈꾸다 보니까 이 지리산을 선택한 사람들, 지리산 근처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책을 보자마자 그냥 고민하지도 않고 내용이 뭐 어떻든 뭐 밑에 프로젝트도 안 봤어요. 그냥 바로 샀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2권을 샀습니다. 다음 책은 리페어 컬처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에 독서 모임을 신청하면서 그 독서 모임에서 선정한 책이 이 책이라고 하길래 제가 샀어요. 독서 모임 할 때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책도 약간 되게 제 스타일인 게 약간 낭비 사회를 넘어서라는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량 생산을 좀 지양하고 그리고 소비 이런 거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재생하는 삶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속 가능하다거나 제로 웨이스트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였다면 내가 직접 생산도 해서 나누어 보는 그런 순환하고 재생하는 삶을 제가 되게 지향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리페어 컬처라는 책이 이 부제가 쓰고 버리는 시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삶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재생주의적인 부분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도 되게 내용이 재밌어요. 매번 리뉴얼한 상품이 나오고 기존 제품은 너무 빨리 낡은 것이 되는 세상. 수리하고 수선하는 일은 그저 스패너를 돌리는 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리페어 컬처는 우리를 게으른 소비자로 내모는 산업의 흐름에서 벗어나 더 지혜롭게 일상을 가꾸어 가도록 안내한다. 제가 그 예전에 손의 모험이라는 책을 한번 읽었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서평을 남긴 적도 있어요. 그 책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수리하고 수선하고 혹은 직접 생산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그런 삶이 되게 멋지고 미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되게 좋았는데 또 손운의 공부라는 책도 약간 자급자족의 삶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류의 책이란 말이죠. 이 책도 리페어라는 말도 약간 그런 쪽이잖아요. 내가 다시 좀 고쳐보고 직접 뭔가를 해보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책이에요, 여러분. 다행히 1시간 안 나올 것 같아. 자, 마지막 책은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라는 책입니다. 되게 도전적인 색깔의 책인데 와, 부제가 기후위기 시대의 자본론이라고 적혀있어요. 약간 확신의 내 취향이야. 그냥 이 표지와 이 부제가 그리고 그 제목이 확신의 제 취향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한 책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 취향을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인하셨을 거예요. 약간 돌봄, 관계, 그리고 환경, 이런 기후위기, 생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는 걸 좀 아셨을 겁니다.
네, 제 취향이 좀 들통났죠. 이 책은 제가 아시는 분이 강력 추천해가지고 샀어요. 이 책도. 이 뒤에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없다. 텀블러의 음료를 마시면, 에코백을 들면, 친환경 정책에 투표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 거라 믿는가? 미안하지만 그런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자본주의를 버리기 전에는. 굉장히 도전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텀블러도 써보고 빨대도 바꿔보고 플라스틱도 줄여보고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 노력들을 해봤지만 한계가 진짜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구나 하는 어떠한 그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반드시 온단 말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느끼던 찰나에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이 사회 문제와 환경과 나의 어떤 행동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제로 웨이스트에서 확장된 기후위기, 기후정의라는 개념을 알게 됐죠. 지속 가능하다라는 말이 과연 진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 지속 가능한 소비,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약간 이런 말들 되게 많잖아요. 이 사회에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고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것에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든 만약에 정말로 친환경이고 정말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들 그것들이 대량 소비를 하게 되는 순간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럼 그 물질을 만들게 되는 순간부터 그 과정에서 나오는 CO2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물질 자체에서 나오는 CO2가 없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CO2는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비라는 게, 생산이라는 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있다 보니까 이 책의 도전적인 문구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 책을 좀 샀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좀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나도 한계를 좀 느꼈어 라고 좀 생각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직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왠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빌리고 산 책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되게 많이 빌리고 되게 많이 샀다 진짜. 여전히 수입은 줄어들고 있으나 책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한 저네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무거워. 아이.